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정말로 반자율주행이 정말 가까이 왔는지, 전번 시간에는 테슬라만 좀 집중적으로 봤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다시 한번 웨이모라든지 혹은 이제 경쟁 회사들과 비교를 통해서 현재 정말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살짝 그 전에 복습을 하면, 제가 전 영상을 보니까 레벨 3 자율주행에 대해서만 이렇게 계속 강조를 했지, 레벨 3가 어떤 수준인지를 정확히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으실 테니까 이제 상세히 얘기하면, 이게 미국에서 이제 표준 약간 규격인데요, SA 규격이라고. 레벨 0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하는 거고, 레벨 1이 발을 띄는 겁니다. 레벨 2는 이제 손도 띄고, 레벨 3부터 눈을 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발 다 띄는 거죠. 그러니까 좀 방심할 수 있죠. 그러나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도 응급시나 뭔가 잘못됐을 시에는 사람이 이걸 핸들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게이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몸이 좀 편할 수 있는데, 레벨 3부터는 아직 책임 소재는 사람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난다든지 이러면 드라이버가 일단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레벨 4부터는 이제 마인드 업입니다. 이제 마음을 놓죠. 여기서부터는 드라이버의 책임 소재를 묻기가 좀 힘들어집니다. 그래도 전방주시라든지, 그러니까 약간 사람이 보조해주는 수준으로 전락해버립니다. 레벨 5는 사람을 없애버립니다. 완전 이제 진짜 자율주행이죠. 제가 약간 이걸 보면서도 다시 리마인드 되는 게, 제가 너무 기준이 높았습니다. 기준이 여기가 있으니 아직 이 자율주행에 대해서 계속 비판적인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었는데, 요즘 전에 아버지와의 대화도 그렇고, 꼭 완벽하지 않아도 사람보다 낫다든지, 그러니까 충분히 다른 조건들로 인해서 이게 상용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대화를 통해서 안 다음부터는 제 기준이 매우 내려갔고, 기준이 내려가다 보니까 테슬라를 다시 보기 시작했고, 현재 거의 이제 자율주행이 머지 않았구나라는 느낌을 계속 받습니다. 그래서 이 티핑 포인트가 여기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그때 이거를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지금은 완벽히 사실 티핑 포인트는 여기죠. 이게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레벨 3가 이제 티핑 포인트죠. 그러니까 사실 정말 테슬라 제 모델 3에 저는 너무 만족을 하고 너무 고마운 게, 출퇴근이 거의 이제 하이웨이 위주로 되어 있는데, 거의 그 하이웨이는 오토파일럿으로 다닙니다. 그러니까 전체 거리의 80%를 제가 뭘 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레벨 3부터는 시내 주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책임은 드라이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테슬라는 이제 뭐 손을 핸들에 얹으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하여튼 책임은 드라이버한테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적지 않으신 분들이 오토파일럿을 굉장히 편히 쓰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약간 치팅을 통해서. 레벨 3가 되면은 많은 분들이 사실상 이 자율주행의 맛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응급시엔 당연히 이 사람이 이제 테이크 오버를 해야죠. 그러니까 잡아야 되지만, 여기서부터는 어느 정도 눈을 뗄 수 있기 때문에 체감하는 정도는 사실상 거의 여기에 근접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물론 마인드를 완전히 어퍼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부터는 정말 우리의 세상이 변화해질 거라는 느낌이 확 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테슬라가 지금 3D 익스트랙션 기술로 인해서 조만간 레벨 3를 지금 할 듯이 보이니까, 이게 제가 제일 황당했던 게, 뜬금없이 혼다가 레벨 3를 올해 안에 런칭을 하겠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됐고, 도대체 지금 다시 한번 현재 수준이 우리가 어떤지를 되짚어보자라는 의미로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혼다가 레벨 3를 한다. 아니, 전기차도 아직 제대로 내놓지 않는데 생뚱맞게 혼다가. 그래서 혼다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봤더니, 뭘 믿고 한다는지를 저는 솔직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 이제 미국 연구소에서 혼다가 테스트하는 거는 레벨 5를 테스트하는데, 그 레벨 5를 어떻게 테스트하냐면은, 사실 인프라스트럭처에 좀 센서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레벨 5를 이제 테스트하고 있지. 뭐 여기 360도 카메라도 나오고요. 이제 이미징을 통해서. 그렇지만 인프라스트럭처 어느 정도 갖춰지면은 레벨 5를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테스트를 하지, 뭔가 테슬라처럼 딥러닝을 해서 지금 내가 라이다가 없어도 이걸 할 수 있고, 평면, 그러니까 2D 이미지에 문제가 있으니까 3D 익스트랙션을 하겠다는 뭔가 제대로 된 비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회사들이 테슬라가 너무 지금 빨리 막 나가니까 뭔가 구색은 맞춰야겠고 해서 그냥 하겠다고 지르기만 하지, 뭔가 이 친구들에 비하면 테슬라는 정말 뚜렷한 비전을 갖고 있는 거였더라고요. 제가 이 주변이 좀 어두웠습니다. 아무래도 테슬라 오너다 보니까, 테슬라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은데, 혼다의 계획은 아직 이게 과연, 그래서 이제 조심스러운 예측은 뭐냐면, 다른 지금 자율주행 업체들이 엄청 많습니다, 미국에. 그러니까 협업이라든지 인수합병을 한다든지 그 회사들이 크지 않은 회사들도 많거든요. 그렇게 정리가 될 확률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갑자기 혼다가 그 많은 기술력을 처음부터 테슬라 같이 밑바닥부터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협업이 이루어질 거라고, 혹은 회사가 인수될 거라는 느낌이 팍팍 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실리콘밸리에 몰려있는 이 자율주행 회사들을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런 자율주행 평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게 되짚게 됐는데요. 제가 그 전에 이제 테슬라를 계속 밑바닥으로 보게 된 이유가, 유일하게 캘리포니아만 회사들한테 디스인게이지먼트 리포트를 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통해서 얼마나 이런, 그러니까 디스인게이지먼트, 잘못되거나 이런 것에 대한 리포트를 제출하라고 강요하는 주가 유일하게 캘리포니아고, 셀프 드라이빙 카에 대한 어떤 법률 제정이라든지 면허,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아직 다른 주들은 이게 좀 서포트가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비판하는 쪽에서도 이 자율주행을 아직 평가할 만한 그 명확한, 아주 투명한 잣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드라이브에서 뭔가 이렇게 공신력 있게 하는 게 유일하게 이건데, 이것도 알고 보니까 문제가 많더라고요.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디스인게이지먼트를 줄이고 주행거리를 이렇게 주로 평가받는 게 얼마나 자율주행으로 멀리 가냐인데, 사실 오토파일럿으로 당장 여기서도 이제 반론이 제기되는 게, 알고 보니까 오토파일럿으로 하이웨이를 그냥 길게 달리면은 디스인게이지먼트를 굉장히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디스인게이지먼트가 일어나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상세한 것들을, 사실 리포트를 전문가가 보면 어느 수준인지 정확히 평가가 가능하지만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비전공자라든지 일반인들이 이걸 정확히 알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러니까 참고용어로만 써야지 이거를 100% 믿으면 안 된다는 게 이제 중론이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디스인게이지먼트에 대한 평균 거리별 이제 데이터인데요. 이 리포트에서 참 재미났던 게 뭐냐면, 테슬라가 이거를 계속 매년 그러니까 2018년 이후 6대까지는 안 나왔는데 갑자기 2019년에 디스인게이지먼트 리포트를 냅니다. 테슬라가요. 그리고 나서 낸 거리가 얼마냐면 12마일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2마일 동안 우리가 한번 테스트 해봤는데 아무 일도 없더라. 이런 리포트를 왜 내는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테슬라는 그래서 공식적으로 디스인게이지먼트가 제로인 회사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물론 테스트 거리는 12마일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웨이모라든지 크루즈, GM 크루즈나 이런 애들은 정말 거의 100만 마일 단위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재밌었던 게 애플입니다. 많은 분들이 애플이 자율주행에 대한 개발을 포기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타이탄이라든지 이런 시크릿 프로젝트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한편 이제 옛날에 기사에서 이게 엎어졌다고도 얘기했었는데, 지금 보면 2019년에 애플도 리포트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애플의 공식적인 입장은 차를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의지가 있어서 계속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플도 이 자율주행 시장에서 지금 끈을 놓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죽스라는 회사도 있죠. 죽스, 뉴로,
아오라? 이게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웃긴 점들은 여기 뉴로도 그렇고 아오라도 그렇고 뭐 former Waymo, 뭐 X Waymo, 아니면 뭐 GM 크루즈에서 나갔다든지 아니면 테슬라에서 나갔다든지 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또 중국 자본을 등에 업고 정말 한 10개 가까운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자율주행하는 그런 스타트업 회사가 생각외로 많고, 혼다라든지 기존의 회사들이, 실제로 현대기아차는 애리조나 주 안에서 일정 아주 로컬 에리어에서 지금 스타트업 회사랑 자율주행을 테스트하고 있죠. 근데 혼다나 토요다도 현대와 같이 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들이 어느 수준인지,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많고,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결국 디스인게이지 리포트를 하나하나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냥 제가 까봤습니다. 몇 개를요. 그러니까 공개되어 있으니까요. DNB에서 이걸 다 공개를 해주니까. 몇 개를 보니까 이미 상당수 회사들이 다 여기가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스인게이지먼트가 언제 일어나냐면, 그러니까 제가 좀 놀랬던 게 이미 여기를 넘었습니다. 회사들이 상당수 여기에, 그러니까 4는 못 가는데 3, 4 사이에 있습니다. 여기 사이에. 물론 상당수 회사들이 라이다를 씁니다. 그러니까 좀 조건이 다를 수는 있는데,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5로 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이미 많은 회사들이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플레이 어라운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디스인게이지먼트 상세히 봐보면 재미난 사실이 대부분 예측하지 못한, 그러니까 이상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일어나는 게 제이워킹, 그러니까 갑자기 횡단보도도 없는데 사람이 튀어나온다든지, 그런 뭔가, 그러니까 법을 어기는, 그러니까 법적으로 모든 게 움직이면은 자율주행이 지금 가능한 수준인 겁니다. 근데 물론 당연히 예측 못하는 사람이 실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레벨 4 이상은 가야지 이제 되는 건 맞긴 한데요. 일촉즉발 이상한 상황만 그러니까 발생하지 않으면 레벨 3로 지금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이더라고요. 대부분 리포트가 정말 자체 에러보다는 사람이나 차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법을 어겨서 생기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고라는 거는 사람의 실수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레벨 3가 상용화가 되면은 이미 우리가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도 받게 됩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빌아이가 이미 카메라만으로 레벨 3 이상이니까 거의 레벨 5에 가까운 자율주행을 선보였는데, 물론 모빌아이는 캘리포니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디스인게이지먼트 레포트를 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우리가 굉장히 꽤 높은 수준에 이미 자율주행에 와 있고, 테슬라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라 진짜 금방 업데이트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자율주행 수준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가장 빨리 디플로이 할 수 있는 회사는 제가 볼 땐 테슬라밖에 없습니다. 여담으로 2019년 초반에 풀 셀프 드라이빙 옵션을 선택한 사람이 차량을 산 사람의 40% 정도랍니다. 반이 좀 안 되죠. 근데 이 비율은 오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말씀드릴 부분하고 이제 겹치는데요. 앞에 소개시켜드린 스타트업 회사들은 라이다를 쓴다든지 어떤 로봇 택시를 타겟팅하는 그런 회사지, 지금 테슬라 같이 대량으로 차를 만드는 회사들이 하나도 아닙니다. 소비자에게 가장 지금 빠른 기술을 전달해 줄 수 있는 회사는 테슬라가 지금 유일무이합니다. 그럼 다른 회사들이 테슬라만큼 올라올 수 있냐? 협업을 한다 할지라도 지금 테슬라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 다른 회사 토요타나 폭스바겐에 비해서 6년 이상 앞서 있답니다. 특히 자율주행에서요. 왜냐하면 이미 테슬라는 AI 칩이라든지 이거를 거의 컴퓨터화한 이런 신경망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차 안에 굉장히 잘 꾸며놨는데, 다른 회사들은 이거에 지금 아직 근처도 못 가고 있죠. 이게 지금 다른 회사들이 쫓아오려면 한 2025년 정도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정말 빨리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알기로 전에 제가 캐딜락에 슈퍼크루즈도 있고, 이건 2018년 데이터인데요. 슈퍼크루즈는 현재 이제 하이웨이에서는 막강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기능이 있지 않냐. 그때 이거 보면은 볼보의 파일럿 어시스트라든지 아우디의 트래픽 잼 어시스트 같은 기능들이 있는데 리뷰에 보면은 상당히 뒤떨어집니다. 굉장히 뒤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GM도 내연기관차를 유지하고 좋은 자율주행 성능을 보이기 위해서는 라이다의 매핑 데이터를 그래서 쓰지 않았나 추측됩니다. 현재 오토파일럿은 계속 지금 딥러닝으로 인해서 진보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환경, 그러니까 현재 그런 레벨 3 기술이 허무맹랑한 게 아니고 굉장히 회사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의외로 보편화되어 있다는 점. 그러고 나서 제가 모델 Y에 풀 셀프 드라이빙 옵션을 찾아봤는데 아뿔싸, 어제 제가 이걸 진짜 솔직히 찾아보지 않고 가격이 오를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새 차를 사실 때 풀 셀프 드라이빙 옵션을 하시려면 7,000불을 내셔야 됩니다. 정말 이거는 차가 만약 안 팔리거나 이러면은 가격이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했었는데 머스크 형님 말씀대로 자기는 절대로 이 가격은 오르면 올랐지 내려갈 일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제 이 가격은 제가 지금 업그레이드 하는 가격이 7,000불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오너분들은 참 기분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처음 나와서 이걸 5,000불에 사신 분들은 정말 해자입니다. 그러니까 굿딜을 하신 거죠. 가성비가. 이제는 모델 Y를 사실 때 풀 셀프 드라이빙을 옵션을 선택하시려면 7,000불을 내셔야 됩니다. 이걸로 봤을 때 저는 테슬라의 어떤 자신감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은 정말 더 오를 확률이 높고 이거 뻔할 뻔짜 이거 선택 안 하시고 차를 인도받으시면은 1,000불에서 2,000불의 페널티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추후 소프트웨어적으로 업데이트 할 수 있는데 분명히 모델 Y도 8,000불, 9,000불을 내야 될 상황까지 온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5,000불에 사신 분이 해자네요. 오늘의 결론은 다시 강조하지만 레벨 3 정도는 그렇게 머지 않았다는 점. 다른 회사들도 어느 정도 그 정도 되어 있고 테슬라의 어떤 그런 비전이 허무맹랑하지 않고 테슬라만이 지금 대량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가장 빨리 레벨 3를 소유하게 할 수 있는 회사라는 점 오늘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테슬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